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를 켜게 되었냐면 제가 현역에서 그리고 또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갈 때까지 제일 뭔가 성적 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오답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오늘은 왜 우리가 오답을 하기 싫은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효과적인 오답 팁, 그 다음에 이 오답을 활용하는 방법, 이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오답을 왜 하기가 싫을까? 우리는 왜 오답을 하기가 싫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원래는 이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영상을 찍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대치동 쪽에서 학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뭐 숙제형 걸 살펴보다 보면은 친구들이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오는 경우만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오는데 채점도 제대로 안 하고 오답을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제 수험 생활을 회고를 해봤는데 제가 수험 생활 때도 오답을 잘 안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틀린 걸 보는 게 그냥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푼 문제인데 빗금이 쳐져 있고 그냥 괜히 보기가 싫고, 그리고 이제 오답이라는 게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할 때보다 머리가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오답을 더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답을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를 하던 거다 보니까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뭔가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이 조급해져서 나 지금 저 문제도 안 풀었는데? 친구는 저 사설 푼다는데? 나 저 사설도 안 풀었는데?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계속 마음이 조급해져서 단순하게 양치기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해야 하는데 오답을 왜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국어강사 선생님이 김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서 저도 내가 이래서 오답을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됐는데, 김민정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틀린 문제가 똑같이 수능에 출제되진 않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로 다른 문제를 수능에서 틀린다는 말이었어요. 전 사실 초반에 오답을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문제 수능에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질질 잡고 있어야 되지? 그 시간에 다른 문제들 많이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오답하는 이 문제가 수능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틀린 패턴이 그대로 수능 때 녹아나서 나를 또 틀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오답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 양치기가 성적을 늘려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는 수능이라는 게 100점이라는 곳까지 달려나가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나의 부족한 점들을 메우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점의 약간 학업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이 50점의 학업 능력을 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 50점의 상태에서 계속 사설을 풀면서 오답을 하나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여기서 50에서 100까지 안 낼 거라고 생각해요. 양치기로 늘릴 수 있는 진짜 그 성적은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이 남은 우리가 50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50이 왜 50이 비지? 나는 왜 100점에 못 가고 있지? 이 부분을 메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오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꼭꼭 남은 기간 오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만의 오답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오답 어떻게 하세요? 이제 되게 친구들이 오답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2번을 골랐는데 5번이 정답이야. 그러면 5번이 왜 정답인지 그 이유를 가볍게 적고 이래서 틀렸네. 잘못 봤네. 생각을 잘못했네. 하고 되게 가볍게 넘겨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오답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왕 하는 오답 더 넣어가면 좋잖아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4단계로 오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총 4가지 분석을 통해서 오답을 하나를 하더라도 명확한 걸 얻어갈 건데,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선지는 첫 번째, 내가 고른 정답 선지, 그러니까 즉 오답 선지죠. 두 번째는 이 문제의 실제 정답 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헷갈렸던 선지들도 분석을 같이 해주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분석하는지 오답의 4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시던 오답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이라면 이게 왜 5번이 정답이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 이 문제 정답이 5번인데 나는 왜 이 정답이 5번이라고 생각을 못했지? 여기에 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5번이 정답이래,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5번이 정답인데 나는 왜 5번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못했지? 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한 정답, 즉 오답선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난 이게 왜 오답선지지?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던 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 오답선지를 왜 정답선지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정답선지가 왜 정답인지. 두 번째, 정답선지를 왜 난 정답선지라고 보지 못했는지.
세 번째, 오답선지가 왜 오답인지. 네 번째, 나는 왜 오답선지를 오답선지로 보지 못했는지. 총 이 네 가지를 지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문제에서도 하나의 내가 틀린 오독 패턴과 내 잘못된 사고방식을 뽑아냄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패턴으로 문제를 안 틀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우리의 오답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이런 이걸 틀렸네 열심히 분석했는데 여기서 끝나고 전혀 효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열심히 분석한 만큼 이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문제 풀기 전이나 시험집 뭔가 받기 전에 있잖아요. 사설 같은 거 풀 때 그거 전에 한 번씩 상기용으로 봐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되면 어떤 팁이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보다 오답을 했던 게 언제 우리를 도와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오답 내용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정말 문제도 많이 푸실 것 같고 사설도 푸실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아무리 많은 사설이 나오고 아무리 많은 렌즈가 나와도 우리가 뭔가를 습득하고 계속 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학업의 본질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은 기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재수 기간까지 거치면서 남들보다 1년 정도 더 수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얻은 팁들이 많은데, 댓글에 듣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이라 미숙했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화이팅!